안녕하세요, 세라입니다. 제가 영상에서 제 얼굴을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. 이게 바로 접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최근에 한 2-3주 전에 호주 브리스번으로 입국을 했고요. 이번에는 호주 영주권자로 입국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저의 일상, 그리고 직장 생활, 여행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할 예정입니다. 오늘은 제가 호주 영주권을 받게 된 제 영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총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저는 그러니까 호주의 영주권을 189 독립기술 이민이라고 하나요? 한국 분들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. 그 이민으로 해서 영주권을 초청받고 오게 됐고 회계 직군으로 받게 됐어요. 그래서 총 100점으로 189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. 제가 점수를 브레이크다운을 곧 할 건데 브레이크다운을 하기 전에 189 비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뭐냐면 호주 정부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한 직업군 리스트가 있거든요.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제 이민 의향서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이민 의향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65점 이상이면 누구든 넣을 수 있고, 그리고 이민 의향서에서 이제 호주 정부에서 보고 너 뭐 이민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인비테이션이라는 걸 줘요. 영주권 초청장. 그러면 초청을 이제 받으면 제가 서류를 접수하고 본격적으로 영주권 그 비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비자 서류랑 이것저것을 보고 뭐 허위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이제 다 승인을 해줍니다. 이렇게 해서 영주권 승인까지 받으면 이제 영주권의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호주에 2016년도 1월달에 왔고요. 1월달에 와서 호주 영주권 초청을 받게 된 건 2020년도 3월달이에요. 그러니까 호주에 있었던 지 한 4년 2개월 만에 영주권 초청을 받았고요. 그리고 영주권이 승인이 난 건 그로부터 딱 2년 후인 2022년 3월달이에요. 그러니까 총 영주권을 받기까지 한 6년 2개월이 딱 걸렸어요. 그러면 제가 어떻게 100점을 받았는지 점수 브레이크다운을 한번 해볼게요. 여기 보시면 그 189 비자 같은 경우는 사람의 나이, 학력, 뭐 영어 점수 이런 걸 다 점수화하는 그런 비자예요. 그래서 아까 제가 65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사실 65점으로 영주권 초청을 받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세요. 저는 100점으로 받았고 제 친구 95점 받은 친구는 스트러글 하고 있고 못 받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100점을 받게 됐는지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. 여기 보시면 나이 부분이 있는데 나이가 이제 만 25세에서 33세가 포인트 30점 만점이거든요. 저는 제가 신청할 때 이제 만으로 33살 미치였기 때문에 포인트에서 30점을 만점을 받고 갔습니다. 그리고 영어 점수가 바로 밑에 있는데요. 영어 점수에서 만점이 20점 Superior English인데요. 아무래도 이 부분이 한국인 분들이 이제 이민을 준비할 때 가장 스트러글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. 영어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. 근데 저는 제가 한국에서 뭐 영어권에서 뭐 이렇게 직장을 다녔던 것도 아니고 뭐 영어를 이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. 그래도 호주에 나이 30살에 왔으면 사실 30살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좀 늦은 시기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정말 본인이 노력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운 좋게도 석사를 할 때 우리 학과에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. 그래서 과제든 뭐든 할 때 뭐 무조건 영어로 할 수밖에 없었고 말 걸 사람도 다 뭐 어쨌든 적어도 중국인이라 해도 무조건 난 영어로 말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. 그리고 호주인 남자친구가 있었으니까 또 밖에 나가서 또 룸메이트 이런 애들도 다 브라질 애들이고 막 이래서
계속 영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 그게 제 영어를 향상시키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여기서 말하는 Superior English는 호주에서 인정하는 영어 시험이 IELTS랑 PTE라는 영어 시험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PTE라는 영어 시험에서 79점 이상을 다 받았어요. 그게 IELTS로 8.27랑 같은 점수거든요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IELTS보다는 PTE가 점수를 받기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그 시험으로 선택해서 점수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영어에서 여기 20점 만점을 또 받았어요.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Skilled Employment Experience 있거든요. 여기서 해외 경력은 저는 해외에서 회계사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포인트 신청할 게 없어서 0점 받았어요. 그리고 호주 경력은 제가 호주에서 졸업하고 졸업생 비자로 있을 때 그 회계법인에서 일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신청할 때쯤에 제 경력이 1년 반 정도 됐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년에서 3년 사이 경력에서 5점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 점수를 받았어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점수가 막 8년 이상이면 막 20점을 받고 막 해외 경력도 해외는 심지어 막 3년 이상 되어야지 포인트 5점을 받아요.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인 게 포인트 5점을 받아봤자 내 나이가 아까 보셨듯이 또 만 33세가 넘어서게 되면 또 나이 점수가 깎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해외 막 경력 점수를 많이 받고 호주 경력 점수를 받고 나이 점수도 만점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제 에듀케이션 여기 부분에서는 만점이 20점인데 20점은 박사학위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호주에서 석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 Bachelor's Degree 있죠. 그러니까 학사학위 이상이잖아요. 그래서 15점을 받았어요. 그리고 쭉 내려가면 호주 Australian Study Requirement라고 있거든요. 근데 호주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충족이 돼요. 저는 여기서 또 5점을 받았어요. 그리고 Professional Year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. 정말 약간 필요 없고 약간 돈지랄 같은 건데 어쨌든 저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5점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점수를 못 받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프로페셔널 이어도 시작을 했어요. 이제 졸업을 하고 프로페셔널 이어는 그러니까 나를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준다는 취지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. 근데 사실은 돈 벌려고 만든 거겠죠. 여기서 어쨌든 한 1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, 총. 그러니까 매주 주말마다 나갔었거든요.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나가서 공부를 하고 과제 같은 것도 있어요. 그래서 과제를 이제 주중엔 나는 회사 다닌다고 바쁘니까 하기도 싫으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갔을 때 거기 학교에서 최대한 다 하는 거예요. 공부 시간에 수업 들으면서 막 찾아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그날에 그냥 다 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개념으로 그렇게 했었고 어쨌든 이것도 수료를 하면은 이제 뭐 직장이 만약에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에 인턴십이나 플레이스먼트 같은 거를 추천해주거나 이제 약간 일자리 한 몇 개월 정도는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. 근데 저는 이미 일을 하고 있었고 해서 정말 필요가 없었는데 혹시나 점수가 필요할까 싶어서 했습니다. 이 프로페셔널 이어는 비용이 되게 비싸요. 저는 사실 퀄리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수료증만 나오는 데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일 싼 데서 했었고 그게 한 4,000불 정도 들었어요. 한 그때가 2018년도니까 지금은 조금 더 올랐을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Credential Community Language라고 해서 우리가 CCL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역 같은 자격증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대단한 막 진짜 통역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고 정말 이 호주 이민을 위해서 많이 따는 그런 자격증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도 5점을 받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만약에 누가 말을 하면 바로 한국말로 내가 통역을 해주고
한국말 지문이 나오면 영어로 통역을 해주고 이 정도인데 뭐 대단한 통역 자격증을 딸 만큼의 그렇게 수준 높은 그 정도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영어 이렇게 뭐 커뮤니티 정도에서는 통역이 가능하다 한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시험을 칠 때 제가 880불이 들었어요. 되게 비싸잖아요, 시험비가.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번에 붙었어요, 운 좋게. 그리고 밑에 또 보면 이제 Study in Regional Australia 있는데, 여기 저는 호주에 오기 전부터 이제 이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고, 제가 왜냐면 점수제 이민을 생각했으니까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유리하겠다 해서 인구 저밀도 지역인 애들레이드를 선택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. 5점이 모자라서 지금 영주권이 좌절된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. 근데 어쨌든 넘어갈게요. 이제 마지막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파트너 스킬인데요. 파트너가 없이 저 같은 싱글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. 10점 받고 뭐 파트너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조건을 다 충족을 했잖아요. 그러면은 그 사람도 10점을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파트너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영어 점수가 그냥 뭐 이치 6점, 7점밖에 안 되고 그렇다? 그러면 이제 5점밖에 못 받는 거예요. 사실 파트너가 있으면 더 손해일 수도 있죠. 왜냐면 나는 10점 받는데 이 사람은 5점밖에 못 받으니까 사실상 5점을 적게 받게 되는 거잖아요, 남들보다는. 그래서 총 이렇게 해서 다 더하게 되면 총 100점을 받게 됐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게 만약에 저같이 30살이 넘어서 또는 30살 전이라고 하더라도 내 친구가 5점 때문에 스트러글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게 5점을 더 받을 구석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웬만한 데서 다 만점을 받았어요. 그 overseas employment 빼고는. 그러니까 호주 경력은 만약에 더 가질 수가 없는 게 저희가 호주 졸업생 비자 자체가 2년밖에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뭐 3년에서 5년 경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.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거든요. 아예 호주에서 경력을 못 쌓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왜냐면 나는 호주에서 회계 그 석사를 마쳤고 회계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의외로 일자리가 너무 안 구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케팅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르바이트를 잠깐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경력 점수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겠죠? 그리고 뭐 경력 점수가 또 호주에서 이제 일반 회사에서 회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런 경우는 또 내가 1년을 했으면 1년을 다 쳐주질 않아요. 해외 경력도 똑같고. 그러니까 얘네가 봤을 때 일반 회사에서 회계를 하는 건 100% 회계만 한 경력이 아니잖아요. 일반 어드민 업무도 할 거고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한다고 가정을 해요, 지네들이 봤을 때. 그래서 우리가 업무 기술서 같은 거 쭉 적어서 내면 자기들이 보고 70%만 인정을 해줄 때가 있고 80%만 인정을 해줄 때가 있고 이래요. 그러면 얘는 1년의 경력을 받기 위해서 최소 1년 반은 일을 해야지 1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또 이제 졸업생 비자 기간이 또 약간 리미테이션이 있으니까 또 그 부분에서 약간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실 지금은 이제 호주에서 회계로 이민을 올 때는 회계 이민 점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유학원 쪽에서도 약간 추천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. 근데 만약에라도 이제 스킬드 이미그레이션을 고려를 하신다면 인구 저밀도 지역을 꼭 진짜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. 사실 석사 기간 동안 뭐 2년 동안 좀 사람 좀 적은데 조금 대도시 아닌 곳. 저도 사실 처음에 올 때는 호주 가는데 왜 시드니도 아니야, 왜 멜번도 아니고 하필 뭐 이상한 애들레이드나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내가 왜 이런 데 살아야 돼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면 진짜 좋아요. 애들레이드 정말 깨끗하고 사람들도 좋고 북적거리지 않아서 거기가 그러니까 막 도시화가 덜 돼서 너무 별로인 도시라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인구 저밀도 지역이에요. 그래서 오히려 내 친구 같은 경우는 거기서 되게 만족하고 계속 살거든요. 그리고 영주권을 받으면 어차피 호주 어디서든 살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실 거면 저는 정말 독립기술 이민을 생각을 하시면 저밀도 지역 이런 곳들에서 공부하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.
그래서 총 어쨌든 비용을 말했나? 아, 영어 시험.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PTA로 79.27을 받았다고 했잖아요. 이 점수를 받기까지 제가 시험을 딱 4번 쳤어요. 근데 이 시험이 진짜 엄청 비싸요. 한 번 치는데 340불. 그러면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잖아요. 근데 내가 또 막 뱅신같이 첫 시험을 막 나의 실력을 알아본다 이러면서 막 그냥 간 거야. 공부도 안 하고. 그래서 쳤더니 점수도 개떡같이 나오죠. 그래서 아 진짜 뱅신 같은 짓 하네. 나의 실력을 알려면 다른 방식이 많을 텐데 왜 30만 원을 주고 이 짓거리지?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쳤는데 계속 막 한 과목 이런 데서 점수가 안 나오고 하다가 마지막 이제 4번째 시험에서는 전체 과목에서 다 이제 되게 월등히 79점을 확 넘어섰죠.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탈출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것도 근데 막 진짜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막 16번, 20번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. 그러면 이게 사실 비용도 비용이고 본인도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. 매주 주말마다 나에게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. 이게 너무 싫잖아요.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도 진짜 한 번 할 때 약간 빠싹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돈 들어간 게 뭐지? 그래서 총 비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뭐 생활비나 뭐 이런 건 다 빼고 진짜 영주권에 들어간 직접적인 비용 있죠? 그런 것들만 보면 학비가 64,000불 정도 들었고요. 비자 신청비가 처음에 학생 비자로 올 때 한 500불 정도,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졸업생 비자 신청할 때 1,500불, 그리고 제가 영주권 초청받고 영주권 신청할 때 4,000불 이렇게 들어서 총 6,000불이 들었어요.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졸업생 비자나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때 법무사 같은 거를 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비싸더라고요. 법무사가 막 졸업생 비자 해주는 게 막 비용이 어쨌든 똑같다 보면 돼요. 1,500불짜리 해주는데 또 1,500불 또 받고, 그리고 뭐 영주권 같은 건 또 약간 더 델리케이트한 거니까 또 막 프로세싱 피만 막 4,000불, 5,000불씩 받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법무사 없이 그냥 제가 직접 신청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비자 신청비가 총 6,000불, 그리고 PY 그거 제일 싸다는 거 해서 4,000불, 그리고 CCL 부분은 이제 시험 한 번 치는데 880불, 그래서 880불 들었고, PT 시험은 제가 4번이나 쳐서 340불 곱하기 4 해서 1,320불 이렇게 총 들었어요. 그래서 다 더해서 보면 한 76,200불 정도가 영주권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인 것 같아요. 한국 돈으로 하면 한 7천만 원 이 정도의 돈을 한 3년 정도 안에 계속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돈이긴 한데 제가 한 나라에서 태어난 나라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라에서 살아볼 수 있고 일해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물론 큰 돈을 쓰긴 했지만 정말 만족하고 있고, 혹시나 약간 호주나 뉴질랜드, 뭐 영국, 뭐 미국 어디든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주위에 보면 한 막 나이가 저보다 더 어린데 막 너무 나이가 많아서 뭐 그런 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는 30살에 호주 왔고 영어 30살에 처음 시작했지만 결국은 제가 원하는 영주권도 받았고 결국 원하는 직장도 또 얻게 됐고,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쟤도 하는데 나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